지금 이 시각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두 분을 미리 모시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수위는 어떠할지, 또 협치에 관한 내용도 있을지 주목됐는데, 일단은 연설 초반에 보면은 내란 종식이라던가 청산, 또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국회 내에서 약간의 야유와 고성도 좀 있었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워낙 동호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별로 들어볼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 얘기 앞서서 조지아주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자연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구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한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강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미국 그 안보부에서는 추방당한 것이 맞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법률상으로는 비상계엄이 내란 요건이 됐을 때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되는 순간 내란 상황은 종식이 되는 걸로 판결이 나와 있고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미 민주당이 집권을 했고 민주당 여당 주도로 사상 초유의 특검이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자신이 없는 것을 야당 탓으로 지금 흐지부지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읽힐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탓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정부와 협력적인 좀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당은 빠져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부터 무슨 한풀이식으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국정의 수준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일단은 연설 초반에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글쎄요, 좀 약간 이제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불법 비상 계엄을 계기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파면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투쟁을 하셨고 그 뒤에 결과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회복의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건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들이 전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윤 정권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이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말로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 취임하는 과정,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이 보수 극우 유튜버들과 이제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물인데 이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혁호가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최고위원들의 입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헌재 판단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근거를 약간 의심하는 듯한 얘기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절연을 했는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불법 비상계엄 너무나 잘못됐고 윤 전 대통령과 우리가 절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과연 그들이 주류로서 자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3대 특검의 수사에 반발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반성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관점에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내란과 관련한 부분에 이어서 이제 개혁 입법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법, 언론, 검찰 3대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앞서 또 다시 추석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텐데 다시 한번 오늘 정청래 대표가 힘주어 말한 겁니다. 이 기조와 톤
어떻게 보셨고 계속해서 좀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도 과격하고 제가 아까 그래서 한풀이식으로 지금 국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당 대표가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 관계자들까지 이른바 수박몰이를 하면서 여당에서 지나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추석 전 완성을 하기에는 너무도 이게 큰 스케일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대한민국 역사를 함께했던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 공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인식을 발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회방하는 세력으로 몰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 그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인식 그 자체에만 함몰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이 돼서 그러니까 검찰들이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던 그런 보안 수사권까지 사라지게 돼서 그 사법 정의가 지연됐을 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입니다. 지금도 일부 검수완박만으로도 현장의 민생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년 수개월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 다 누가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행안부 산하로 이 중수청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를 또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과연 양질의 검사들이 검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지 이런 역할들을 당연히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야당들의 비판도 전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기존의 대법관 임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마치 평생 권력을 누릴 것처럼 무소불위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도 속도 조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앞서서 정부조차 우려하는 이런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지금 개혁 입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요성은 충분히 윤석열 정권에서 누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한 게 저는 윤 정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이전부터 우리가 검찰에 대한 신뢰라든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황제 조사 논란이라든지 지금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고 그 뒤에 무혐의 처분이 났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과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고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결국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해서 어떤 이 수사 과정 가운데에서 불합리한 일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질렀던 게 검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처럼 과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는 것 역시도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어떤 개혁 입법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뭐 대선 과정에서도 있었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3대 개혁 입법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입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 개혁과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국민들께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생각이 뭐 당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개혁 과제를 마무리를 잘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까지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조금 짧게만 반론을 드리자면 지금 3대 특검이 굉장히 호기롭게 출범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무엇을 추가적으로 밝혀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해서 기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김예성 씨가 뭐 집사다 뭐다 게이트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견됐다라고 하는 뇌물들, 이른바 그림 같은 것들도 모조품이라고 지금 판명이 나서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될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특검이 전해지고 있고 또 알선수재라고 하는 것도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500억씩이나 들여서 정치 공세를 했던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이 검찰이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찰을 해체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단순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희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검찰은 검찰을 관두면 변호사라도 하지만 경찰은 경찰 조직을 관둬버리면 정말 백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더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인가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검찰보단 경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권력형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인과성에 맞지도 않고 문제인식과 해결책이 괴리됐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근데 계속 일단 이어가시죠. 이게 지금 특검에서 발표된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전에 검찰이 4년이 넘게 수사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이익 분배 정황, 그러니까 이 6대 4로 나눠야겠다. 그럼 얼마를 저쪽에 줘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확보가 된 바가 있고요. 불과 특검이 출범한 지 50일도 안 돼서 냈던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2억 7천여만 원의 이 수표를 인출한 기록 역시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익 분배를 하겠다라는 그것을 약정하는 녹취록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김건희 씨의 행동, 그 인출 기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특검의 수사가 아예 어떤 뭐 성과가 없었다라고 폄훼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나토 3종 세트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의 자수서를 이제 특검이 확보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씨도 결국에 특검에서는 이게 받은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인정까지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그동안 우리가 석연찮게 여겼던 저 고가의 목걸이는 갑자기 재산 신고도 안 했는데 어디서 나온 것이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매관매직 의혹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수사는 저는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 검찰 개혁과 특검을 이제 묶어서 볼 일은 아니고 이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하나의 기관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몰려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에서 국가 기능의 재분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평인데요. 주요 장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써오실 것 같아서 저도 써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영상이 악수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악수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대표가 이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연출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거 협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해볼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또 어쨌든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봤을 때는 이 협치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제 이제 나온 좀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면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출범을 잘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이제 관건입니다.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악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표현 자체도 사람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국민의힘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중재자 역할을 자처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좀 국가의 큰어른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주문한 것이고 어제 나름대로의 장면이 연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그 경제 민생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야가 구성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동래 대표가 어제 그 오찬 회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처럼 또다시 적대적인 그런 롤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당 대표가 자체적으로 당의 큰 어른이자 대표로서 야당을 어울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내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정청래 대표가 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민생협의체에서 의제들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과 세제, 정부 조직법부터 관세 협상까지 지금 여권에 너무도 많은 실책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마치 함께 책임지는 입장이 되는 것도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여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를 잘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해라 라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뭐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듯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글쎄요. 어제의 모습도 오늘의 모습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 여야의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는 하실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내란 종식이 필요한 거는 사실 여야의 협치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을 여야가 협치해야 되니까 멈추고 이제 수사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의와 야합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것을 특검과 결부시켜서 정치적인 사안들을 호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가 공통으로 이제 뭐 대선 기간 동안 얘기했던 공약들이 있고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서 뭐 배임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 산업을 발전시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책이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공통 공약을 입법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내가면서 일로서 좀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자꾸만 조건부로 뭐 특검 수사 연장하는 법안 넘어오면 대통령께서 거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 일종의 협치를 명분 삼은 정치적인 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좀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특검의 수사와 조금 분리를 해서 오히려 지금부터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가 만약 이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과정 가운데에서 자당의 의원들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오히려 먼저 마련해 두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야의 대표의 관계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두 분이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 대통령께서 계속 야당 대표와도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지금 뭐 정청래 대표께서도 어쨌든 여야 합의하에 이 뭐 공통공약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협치를 해 나가면서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녹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면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별도로 1대1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 여러 이야기를 건넸는데 특히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 이야기들이 그 내용 속에 담겨 있겠습니다만 앞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추석 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9월에 어쨌든 일방적인 처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특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께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특검 자체가 지나치게 동업 반복적이고 낭비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합수본 차원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입증이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복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급기야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음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두 번째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두 번 다 국회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혐의가 무마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고 심지어는 이 특검이 공짜가 아니라 500억이라고 하는 국가 예산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요. 정부조직법은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저희 의견은 반영되지가 않은 겁니다. 협치를 이미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단독 처리가 되지 않고 충분히 상임위 차원에서 좀 다듬어지는 형태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좀 우려가 되지만 특히나 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처,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처라고 하는 것을 총리실 산하로 두게 돼서 그 대통령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허들을 확 낮춰버린,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 빚을 무한정으로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가 좀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정권 5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440조의 국가 부채가 폭증을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때는 그마저 기재부의 나라라고 민주당이 비난을 할 정도로 기재부의 어떤 억제기 역할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마저도 완전히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증시 관련해서도 규제기관을 4개로 쪼개서 더 많은 이른바 이제 금융권의 표현으로는 시어머니가 4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또 이제 일부 산자부의 그 부처 기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도 또 탈원전에 좀 전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통계청을 총리실 산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 당시 이른바 마사지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할 거라고 하면 당연히 야당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안을 내놨지만 지금이라도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하셨겠죠. 이제 장도영 대표도 여러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근데 다만 이제 속도 면에서는 대통령실이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입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타임라인대로 흘러가는 건데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정부가 또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야당 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주도권을 갖고 이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야당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아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했고 오늘과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첫 연설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헌법 가치를 강조하면서 내란 청산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연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사법, 언론을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3대 개혁 입법 처리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사법제도의 경우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 등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민생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에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같은 정 대표의 연설 내용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 대표가 내란 청산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현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송 원내대표는 어제 영수회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며 민주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주로 간주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후 강릉을 찾아 극심한 가뭄 피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가뭄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보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 앞서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요. 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안에 체포 동의안이 무기명 표결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도 표결이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다만 지도부가 권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자율투표 방침을 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여야의 반응을 좀 모아봤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더 각별히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는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왜 굳이 지금 한국인과 외교적 함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귀국 항공편이 내일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간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발표론으로는 대강 합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추방이 맞다라고 재확인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근로자들 하루아침에 일터와 생활의 터전을 모두 다 박탈당한 그런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전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 문제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오해가 해소되었다라고 발표했던 정부의 그런 브리핑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약속을 하기로 했던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한 저희 정부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비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이런 문제는 현재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는 좀 대대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말 내내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총리조차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 한미 관계가
불투명해졌을 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우리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가장 큰 수건 과업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변인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는데 그렇게 움직일까요? 대통령은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런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과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대통령 간의 외교적인 톤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외교 라인이 총동원되고 안보 라인도 이렇게 동원되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주문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액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 덕분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서실장이 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이런 미국의 과잉 단속 형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을 우리가 얼마 전 정상회담을 통해서 굳건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의 인력을 유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불법 이민자 취급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는 미국 측의 행동이 저는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정치권에서 저는 오히려 한 목소리로 이재명 정부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제 과도한 조치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지금 어떤 비자 체계에 대한 유연화에 대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 측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면에서 머리를 맞대야 될 사안인데 저는 이것을 자꾸만 이재명 정부의 역량 부족이다라는 취지로 몰아가거나 이재명 정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특검의 수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솔직히 국익을 위해서 다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인데 좀 납득되지 않는 주장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예. 조금 정정을 하자면 일단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은 추방이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만 탓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유난히 적대적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멕시코처럼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인 쇠사슬까지 동원하는 체포 작전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만 적대적인가를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800조 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럽연합과 같은 규모,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10배가 많은 그런 유럽연합과 같은 규모를 투자하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